자, 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 불박차 옆으로 한 차량이 swing 하면서 차선을 바꿔서 쭉 가는데 갑자기 쾅! 세상에 2명이 타고 있던 킥보드랑 쾅! 아, 세상에. 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같이 쓰러진 다른 동료를 일으켜 막 거의 끄집어 막 이렇게 세우는데 아이고, 다시 픽 쓰러지는 거 보니까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 킥보드 탄 사람들 평생 쓸 운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명이 타고 있었죠, 킥보드. 안전장비 보입니까? 안전장비 전혀 없습니다. 예. 이 1차로로 추월하려고 좀 가속이 되면서 가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킥보드하고 지금 부딪혔거든요. 자, 옆에서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어째 불안불안해요. 자, 그 와중에 또 버스를 추월하려고 또 1차선으로 쭉 가는데 버스 버스가 멈췄으니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저 역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지난 8일 저녁에 광주 북구에서의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동 킥보드가 버스가 있는 2차로 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원래 킥보드는 도로 가장 안쪽으로 주행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버스가 잠깐 정류장에 멈췄다가 다시 주행을 하니까 추월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킥보드가 버스를. 그러면서 1차선까지 넘어오니까 블랙박스 차량은 놀래가지고 경적을 빵 울린 거죠. 그래서 놀란 나머지 또 버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저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멈춰서 저 정도에서 이제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도로나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과속을 하다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가 휘청이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승용차 보닛으로 돌진합니다. 다친 얼굴을 감싸진 학생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앞서가던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다가 주차된 차에 그대로 충돌합니다. 큰 충격으로 몸을 웅크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0배가 늘었고 사망자는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차에 부딪히는 사고보다 단독 사고로 숨지는 비율이 5배 정도 높았습니다. 빠른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바퀴가 작고 이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전도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상해 심각도가 일반 다른 사고에 비해서 더 증가하는.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로 달렸을 때 충격은 자전거의 2배가 넘습니다. 부딪히게 되면 사람 머리 위로 한 1.5m 높이에서 60kg짜리 물체가 떨어져서 받는 충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에선 최대 속도를 이미 20km로 낮췄고 프랑스 파리에선 9월부터 공유 전동 킥보드 운행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화물차가 이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새 밑에도 킥보드에 탄 2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킥보드와 충돌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하마터면 큰 사고로 번질 뻔했습니다. 고라니처럼 도로 위에 불쑥 튀어나온다고 하여 붙여진 오명 이른바 킥난이 킥보드 사고에 대한 우려 우리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이대로 킥보드가 질주하도록 놔둬도 되느냐를 놓고 주민 투표를 벌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파리지행 89%의 찬성으로 지난해 9월부터 파리에서는 킥보드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Je suis là pour voter contre la trottinette électrique à Paris. Parce que je trouve que c'est accidentogène, aussi bien ceux qui les conduisent que pour les piétons. 소수지만 대중교통의 보완제로 킥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Moi, c'est la seule chance la seule possibilité que j'ai de voir mes petits-enfants qui habitent à l'autre bout de Paris ou en banlieue. 킥보드를 금지한 대도시 프랑스 파리뿐만은 아닌데요. 미국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웨스트 할리우드, 뉴 올리언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캐나다 토론토까지 남유럽의 섬나라 몰타에서도 오는 3월부터 킥보드 운행을 금지합니다. 킥보드를 퇴출하는 이유 같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고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벌어져 애물단지라는 겁니다.
공유 킥보드의 원조 미국 버드가 결국 창업 6년 만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한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말 그대로 유니콘 기업이었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빠르고 재밌다, 저렴하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평가 속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끝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버드가 문을 닫는 이유 역시 안전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 컸습니다. 파리지인들도 전격 퇴출을 결정하기 전까지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킥보드에 번호판도 달았고요. 한 대에 한 명만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 제한도 둬서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속도도 시간당 20km로 낮추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해에만 프랑스에서 킥보드 사고로 24명이 사망했고 결국은 주민투표를 벌여 퇴출을 결정한 거죠. 반면 미국 LA와 시카고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엄격한 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킥보드를 자동차로 분류해 보다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만약 보험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3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을 내야 하고요. 벌점도 6점이 부과돼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우려할 수준으로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200여 건이었던 사고가 5년 사이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사망자는 6배 넘게 증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킥보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즉 16세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타는 건 기본, 안전모도 꼭 써야 합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빌릴 때 면허를 확인하는 건 아니어서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사고 방지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속도를 시간당 20km로 제한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낮췄을 때 사망자가 2016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첫 시작으로는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쉬운 접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 화폐를 주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 화폐인 연민전하고 접목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킥보드는 죄가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끝내 킥날이 나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프랑스 파리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르겠습니다.